자, 그럼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 한번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뭐 그러고 있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아무튼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지금 약간 올라가 있긴 한데 글쎄요. 이제 이게 뭐 그냥 갈 수도 있고 뭐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 비트코인은 이제 이것은 아무튼 일봉으로 보면 이게 쭉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권이 언제 만들어질 거냐.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고점권이에요. 지금 바닥권은 지금 저희가 매수하고 있는 거고, 매수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바닥권, 이 바닥권은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 관리를 해가는 거고, 그러니까 바닥권은 이제 매수하고 보유하고 관리하고 이걸 해가는 과정이 이제 바닥권인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점권 이 고점권이 중요한데 이 고점권이 언제쯤 뭐 얼마쯤에 만들어질 거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고점권은 지금 이제 2022년 지금 이제 10월 오늘이 6일이잖아요. 10월 6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 고점권은 아마 2025년 한 10월 정도, 이제 10월이나 한 11월, 그러니까 2025년 10월 정도 고점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후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한 3년, 이렇게 기간으로 따지면, 그죠? 2022년부터 2025년이면 이렇게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기간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고점권에 갔을 때 이제 가격적으로 얼마쯤 가 있을 거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점권에 갔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적게는 한 1억에서 많으면 4억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점권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제 고점권인데 일단은 이제 2025년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갈 건지 아니면 한번 더 내려왔다 갈 건지 이제 그게 문제인데 내려간다면 이게 혹시라도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이게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요.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하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 두고 계시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여기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이게 월봉이에요.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의 월봉인데 이 비트코인의 월봉으로 봤을 때 이거 제 선을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바닥하고 여기 바닥하고 연결해서 그려지는 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면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면 제가 보이는 가격은 여기 한 우리 업비트 기준 보면 한 1,500만 원 근처. 1,500만 원 근처. 여기 1,500만 원 근처. 그래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려온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근처. 이렇게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 끌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끌다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올라는 가는데 뭐 이렇게 가든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3번으로 가든 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현금은 좀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 혹시라도. 근데 이런 생각을 미리 해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해 놓는 거고, 이게 본인도 이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게 현금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게 요 정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인다. 이러기 때문에 뭐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3번으로 가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2025년 한 10월 정도 아까 제가 가격은 얘기했죠. 뭐 그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고점권이 언제 어디쯤 만들어질 거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서 이렇게 고점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간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플 제가 지난주에 리플 왔었는데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을 제가 드리고 나서 보면 이제 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그 이평선 따라서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이평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리플은 여기서 리플은 여기서 막 내려가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고점 대비 여기 이렇게 하락이 아니고 저는 요 구간을 저는 이제 조정 구간으로 봅니다. 조정. 이게 하락이 아니고 전 조정. 조정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분할 매수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서 좀 이렇게 늘려 놓으셔라. 급하게 사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이더리움하고 지금 제가 리플 있잖아요. 요것은 지금 일단은 이제 기간적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고점권을 저는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단기 고점권이 나오겠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이제 필요하면 대응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 고점권이 2025년 한 10월 정도 그렇게 갔을 때 아까 그 정도 가격권이 지금 들어온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게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사서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3번으로 갔든 거기에 맞춰서 이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관리를 잘해서 아무튼 큰 수익을 일단은 다 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응을 해가면서 최대한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여기서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평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요 빨간 이평선. 빨간 이평선 이게 아마 7일 이평선일 거예요. 7일 이평선인데 지금 여기서 1, 2, 3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바닥권을 만들어 가지 않냐. 여기처럼 이렇게 바닥권을 만들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그 리플하고 비트코인하고 여기 이더리움, 요거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좀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셔서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 고점권을 이용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흐름은 크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죠. 횡보. 이게 오르지도 내려지지 않고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방향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평선을 모으면서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그건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로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이 정해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좌는 잠깐 보면 계좌는 이제 시장이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시장이 약간 오르면서 계좌도 뭐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 살짝 그러니까 그 폭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한 43%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약간 올랐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계좌의 마이너스 폭이 한 2, 3% 이렇게 줄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 떨어질 때 계좌 이렇게 손실 늘어나는 폭하고 시장이 이렇게 약간 반등해서 올라갈 때 그러면서 계좌의 손실이 줄어드는 거하고 보면 이게 반대예요. 떨어질 때의 폭이 올라갈 때 폭보다 그렇죠? 커요. 이게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이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어도 왜 이래 이럴 게 아니라 그, 그런 어떤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변동폭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게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희야 이제 뭐 투자를 하니까 버티기를 잘하면 되는 건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폭이 올라갈 때 폭보다 크니까 같은 시장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러니까 시장의 같은 변동폭에 대해서 떨어질 때 그 자기 계좌에 이렇게 아무튼 마이너스 되는 폭이 올라갈 때 같은 시장 변동폭에 대해서 그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떨어질 때는 짧은 기간에 떨어지면서 계좌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손실이 확 커지고, 근데 올라갈 때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조금씩 메꿔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좌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원금 됐다가 수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나간 일주일 동안은 시장이 약간 올랐기 때문에 계좌도 약간 이게 손실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마 수강생분들 계좌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파악하면서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근데 환율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지금 보면 여기 왔다가 지금 살짝 꺾이고 있죠. 살짝 꺾이고 있는데 이 뭐 지금 완전히 꺾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냐? 그건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아무튼 환율이 꺾인다는 거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무튼 이게 조정인지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혹시라도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환율이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서 여기 조정을 좀 받겠죠. 요렇게 이러면서 요 사이에서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 그러니까 여기 환율이 혹시 간다면 요 안에 맞춰서 저희 코스피 이 환율의 요 움직임에 맞춰서 이 변동폭에 맞춰서 코스피의 바닥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거에 맞춰서 저희 코스피의 바닥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환율이 이게 이제 월봉인데 그 일봉으로 보면 환율이 지금 한 5일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5일 정도. 이게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지금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여기서 이제 이제 고점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만들지 않고 이렇게 두세 번에 걸쳐서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요거 환율이 이렇게 만드는 거에 맞춰서 이거 일봉이죠. 일봉으로 보면 이거에 맞춰서 저희 코스피도 요거에 맞춰서 코스피도 결국 바닥을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환율을 보면서는 이제 숫자를 저는 볼 필요가 없고 환율이 앞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하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코스피 시장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걸 반복하면서 바닥권을 만들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환율을 보실 때는 그 숫자를 보지 마시고 이 변동하는 그 흐름을 보셔라 흐름을 숫자는 의미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 환율의 변동에 맞춰서 저희 코스피의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 거냐 저희한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차피 코스피 시장이 이제 바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월달 그 바닥을 깼으니까 아무튼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아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투자자들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수급은 좋았어요. 보면 코스피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오늘 코스피에서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여기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개인들이 많이 팔고 이게 오늘 수급은 좋았어요. 내일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오늘 수급은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하루로 나오지 말고 이게 한 2, 3일, 3, 4일 이렇게 쭉 겹쳐서 나와야 그게 이제 시장으로서는 이게 활기가 뜨는 건데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그래서 또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내일 이제 봐야 되는데 또 어쨌거나 오늘만 보면 수급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나스닥 해외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역시나 살짝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나스닥이 이게 반등이 아직은 반등입니다. 반등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코스닥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상방향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스닥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여기서 그 나스닥이 이렇게 횡보를 한 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는 것보다 어쨌거나 위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는 게 이게 좋은 흐름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아무튼 내일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이게 어디로 가 있을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근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다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 이게 바닥을 뭐 원바닥으로 만들진 않겠죠. 여기서 이제 투바닥이든 쓰리바닥이든 만들려면 여기가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이게 그 개인들 생각하면 금방 쫙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잘 만들고 가야 돼요. 이게 지수가 안정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잘 만들고 여기까지 잘 갔는데 결국 여기서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처럼 바닥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걸 오늘 하루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바닥 만들어 가는 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아무튼 이제 바닥 만들기 작업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우리 시장 음, 자, 우리 코스피 여기 아래 사이를 구덩이 파고 살짝 올려놨죠. 코스닥도 여기 구더기 파고 여기 살짝 올라갔기보다는 여기 살짝 올린 거 살짝.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올랐는데 반대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이게 뭐 각도가 별로 없죠. 각도가 별로. 그래도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것보다는 낫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
살짝이라도 이렇게 올라간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안정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올려놓는다. 살짝 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 며칠간 삼성전자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그걸 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을 몇 개 이렇게 보면 우량주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갔잖아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는 갭상승을 했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갭상승은.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제 여기를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야 된다. 삼성전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게 조금 올라가니까 또 9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이렇다니까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그 아무튼 이렇게 8만 원에서 7만 원 이렇게 하더만 또 삼성전자 조금 오르니까 또 9만 원 얘기하고 이렇다니까요, 이게. 자, 뭐 9만 원을 가든 뭐 8만 원을 가든 7만 원을 가든 저희는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가면 더 좋고 여기에 뭐 7만 원만 가도 7만 원만 가도 좋고, 아까 제가 이제 지수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일단은 올해 말 우리 지수가 어디쯤 가 있을 거냐. 자, 우리 지수가 저는 올해 말에는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2237인데 저는 여기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저는 올해 한 12월 말쯤이면 한 여기쯤 여기 한 2500에서 한 2600, 여기 2500에서 한 2600, 요 사이 2500에서 한 2600, 여기 좋죠. 여기까지 올라가줘도 이렇게. 그래서 올해 한 12월, 연말이라고 했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한 12월 말쯤이면 이 코스피가 한 2500에서 한 2600, 요 사이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여기서 바닥권을 만들고, 여기서 바닥권을 아까 했지만 바닥권을 만들고 이렇게 올해 한 12월 한 말쯤 12월 말쯤에 가면 요 정도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막 더 내려간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여기서 뭐 깼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지만 저는 뭐 거의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여기서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올해 연말에 이게 한 2,500에서 2,600 가 있을 거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시간 지나서 지금이 아니고,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시장도 종목도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지나서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투자자한테는. 시간이 지나서 올해 연말이면 어디 가 있을 거냐. 아까 제가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한 3년 후면 어디에 가 있을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가 연말이면 이렇게 연말이면 요쯤 가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지수가 이렇게 3,300 있잖아요. 고점이. 3,300을 넘어가려면 3,300은 저는 2023년도는 저는 어려워 보여요.
2023년도에 3,300을 넘어가기 어렵고, 3,300을 넘어간다면 저는 이게 한 2024년도 정도, 2024년도 정도는 잘하면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2년 후, 3년 후, 그러니까 2년 후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저는 괜찮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비트코인은 20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3년, 이때는 시장이, 이 주식시장도 비트코인 시장도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향을 두고, 그런 어떤 목표 지점을 두고,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이 분할 매수를 잘해서 그것을 이렇게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어떤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게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 그쪽으로. 자꾸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안 되고 투자 전략을 제가 기술적인 해석을 설명드리면서 시장도 설명드리고 환율도 설명드리고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들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어떤 시장의 사이클에 맞춰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설명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매매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저희 이제 들고 있는 삼성전자는 봤고요. 아까 그다음에 카카오 저희 우량주 아까 제가 이제 우량주를 설명드렸는데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가 지금 여기 카카오가 앞에서 보시면 뭐 여기서 구덩이를 팠었고 여기 위에 있죠. 위에서 구덩이를 팠었고 여기 내려왔을 때 구덩이를 팠었고 근데 더 내려와 가지고 여기보다 더 내려오고 여기보다 더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왔고 여기서 구덩이를 크게 파고 있잖아요. 구덩이를. 그래서 여기 구덩이를 크게 파고 있는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아주 좋은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제가 아까 그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걸 드린 거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카카오는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닥권을 여기 RSI 요거 앞으로 더 파겠죠, 요거. 그래서 요걸 하면서 바닥권을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바닥권을 만들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일단 카카오는 일단은 저는 30만 아니 30만 1000만 원 일단은 아니 10만 원 10만 원 일단 변함없어요. 10만 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5만 원 근처니까 여기만 해도 여기서 여기만 가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90% 구간이 되잖아요. 수기로 따지면 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요게 그래서 지금 현금 있는 분들은 좀 단가를 좀 낮춰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아무튼 관리를 해 가시면 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카카오도 그러니까 갈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니까요. 갈 때 이런 게 몇 개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 몇 개 나오면 이게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쉬다가 또 나오고 쉬다가 나오겠죠. 갈 때 되면 장대 양봉 몇 개 나오면 그냥 여기 10만 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량주라고 해도 이게 갈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사서 그걸 막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 게 아니라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최대한 템플턴처럼 최대한 이렇게 저평가 됐을 때 그때 사서 관리를 하는 게 나중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그게 훨씬 유리한 매수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하시면 돼요. 그것을 그래서 그걸 제가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시면 여기서 RSI가 이 구덩이가 나왔었잖아요. RSI가 나왔는데 여기 구덩이가 또 나왔잖아요. 그 구덩이가 지금 파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서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렇다고 이게 막 당장 간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누가 연결돼 있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저기 있잖아요. 그 빌 게이츠인가? 아무튼 빌 게이츠가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이런 재료도 숨겨져 있다. 이게가 지금은 이게 빛이 안 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기 막 또 몇십만 원 가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또 빛이 나겠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사람들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SK바이오스가 저기 막 해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가면 막 이제 그때 막 빌 게이츠 어쩌저쩌 막 얘기 나오겠죠. 그때 가서. 자, 그건 이제 뭐 다른 얘기고, 아무튼 그 빌 게이츠가 왜 SK바이오스에 투자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개별주 몇 개 보시면, 자, 코리아나. 코리아나는 시장보다는 강하죠. 어쨌거나 이게 강하게 이렇게 이제 관리되고 있고, 근데 거래량은 없지만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터뜨리고, 그리고 여기서 좀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개별주니까요. 이제 코리아나는 제 개별주면서 제가 이제 어, 21대 대선과 관련해서 누군가 제가 인맥주 염두에 두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자, 뭐 누구까지 좀 알려주기는 그렇고, 아무튼 인맥주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리아나. 뭐 화장품 회사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흥구, 그죠? 여기서 막 여기 막 시장 핑계 대가지고 이 막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도 없으면서 그냥 가격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개인들 멘붕 왔지 않겠어요, 여기서? 응? 그 여기 또 구덩이까지 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닥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개별주들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도 이게 아무튼 이렇게 뭐 상한가 비슷한 거 몇 개 나오면 그냥 쭉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더구나 있잖아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때 되면 며칠이면 그냥 제자리 갖다 놉니다. 이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메디앙스 이게 저희한테 아무튼 고생시키는 이 종목인데, 이 메디앙스도 여기 막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떨어질 때 조금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이 메디앙스가 이게 저출산 관련해서 이게 대장주예요. 대장주 이게 메디앙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메디앙스 가지고 한 번 벌고 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이게 저출산 출산인데, 아무튼 이제 복지부 장관이 지금 임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 저출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전 중요하다 보는데, 뭐 좋은 정책 내놓지 않겠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까뮤이엔씨도 보면은 여기 구덩이 딱 파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이렇게. 물론 시장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거래량은 없다. 이것도 이제 딱 잡으려면 이런 것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나오든 이런 것이 나오든 시간 지나면 나올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대우건설도 비슷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 고정입하고 여기를 다 깨고 내려왔죠. 이게 비슷해요, 그림들이. 여기 이제 시장 때문에 이만큼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 핑계 삼아서 더 이렇게 하락시키고 개인들 손절시켜서 그 물량 뺏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세력들은 있잖아요. 세력들은 보세요. 세력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바닥 만들기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재료 하나 만들거나 어떤 뉴스 하나 딱 만나면 역시 한 3, 4일이면 올라간다. 3, 4일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지금 마스크도 벗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호텔신라 그쪽 관련된 종목이에요. 호텔신라는 생각보다 강하죠. 강합니다. 근데 이런 우량주도 나중에 때 되면 그래도 폭을 꽤 만들어 줘요.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나중에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인데 이런 우량주도 이렇게 흐름이 잘 나오면 이 나중에 수익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관리 잘 하시면 그래서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우원개발 비슷하죠. 우원개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매집입니다. 매집. 세력들 매집.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깨고 내려왔죠. 이게 세력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 손절시키면서 물량 뺐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좀 이제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끌어올려 놓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지금 보면 개인들 심리와 그 세력들 심리가 이 그림 속에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의 심리와 그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어떻게 엉켜져 있나. 이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그 심리를 읽어야 돼요. 심리를. 그 가격을 읽지 마시고 가격은 안 읽어도 다 써 있잖아요. 그 세력들 심리와 개인들 심리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 세력들 심리가 뭐고 개인들 심리가 뭐냐. 그 세력들 의도가 뭐고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그게 결국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또 돈의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원개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아까 히림도 보시면 여기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그 거래량이 살짝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 갭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매집을 하잖아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거래량. 이런 거래량. 이 거래량이 좀 작죠. 보면.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좋은 거죠. 일단은. 벽산. 벽산이 아까 봤나요? 자, 그 저출산주 저출산주 모나리자도 보시면 어, 여기 거래량 여기 매집 거래량 매집 거래량 매집 그리고 이제 여기를 깨고 살짝 내려와서 그 거래량 없는데 여기 이 RSI 구덩이까지 파고 그리고 올리고 있죠. 그래서 모나리자도 이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한 반절 팔고 반절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우량주부터 해서 비트코인 뭐 아무튼 시장 환율 쭉 봤는데 뭐 아무튼 시장은 이제 바닥권이면서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아무튼 2,500, 600 요 사이에 저는 가 있을 걸로 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도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 저희는 이제 개별주를 주로 들고 있으니까 개별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이클 그 템플턴식으로 얘기하면 사이클인데 저희가 들고 있는 건설 업종들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15년 동안 예,
세력들이 써먹지 않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써먹지 않은 업종. 지난 15년 동안, 10년 동안 그 많은 업종들을 세력들이 다 사용을 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업종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건설 업종만 지금 사용을 안 한 그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 뭐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여기서 두세 배만 올라가도 또 그때는 또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을 때 시장도 바닥권이고 그 종목들도 바닥권이고 특히나 건설 업종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이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게 좀만 올라가고 이렇게 좀 또 활발해지고 또 뉴스 좀 몇 개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 건설 업종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전혀 표를 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세력들이 전혀 표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업종들 중에서 미래에 지금 가장 많은 호재를 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저는 건설업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막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계좌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 유튜브 그런 거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멘탈을 관리하세요. 그래서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은 제가 지식적인 측면도 약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이렇게 2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면서 수강자분들 가장 중점을 두고 제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멘탈이에요, 멘탈. 그래서 또 이 2시간 정도 이 교육을 통해서 멘탈의 중심을 잡아놓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투자자로서 중심을 잡고 또 멘탈을 관리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멘탈을 또 다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면 또 연말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 4개월, 3, 4개월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은 1년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2024년도, 2025년도 그러면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제가 봤을 때는 2년 후, 3년 후 또 그런 좋은 시장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2년, 3년 동안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뭘 관리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냐. 응?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25년도를 제가 그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가 있을 거다. 그 세력들의 목표가가 거기에 가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 있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2년, 3년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가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 계좌를 몇 배로 이렇게 불려 놓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의 하나로서 이런 이제 2시간짜리 교육, 요것을 통해서 본인들 멘탈을 관리를 해서 특히 시장에서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 악재들에 대응을 해 가는데 결국 뭘로 대응할 거냐. 그 멘탈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분할 매수 이렇게 잘 하셔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2, 3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해 가시면 아마 이렇게 좋은 수익들이 이렇게 주식과 아마 저희가 그 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좋은 수익들이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저는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사이클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석, 그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그런 어떤 그 결과치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지금이 힘든 거죠, 지금이. 지금이 막 악재 속에 있고, 막 계좌도 막 이렇게 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악재는 끊임없이 나오고, 그 시장도 떨어지고 종목도 떨어지고 그래도 올라갈 때는 또 금방금방 안 올라가고 아까 막 바닥 만들려면 또 시간 또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이렇게 분할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보내시면
아마 2, 3년 후에 아마 좋은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